저 사람이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의도가 뭐지? 누군가 대화를 하다가 이런 궁금증 한 번쯤 가져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방법은 바로 그 사람의 말을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 어떻게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지 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람들의 말 속의 숨은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의 개수를 조사해 보면 대략 16,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할까를 떠올려 보면 대부분 내용어를 떠올리세요. 주로 이제 명사나 동사 이런 것들이죠.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단어로 그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면 되는 게 아닌가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그런 핵심적인 내용 단어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거는 몇 퍼센트 안 되고요. 오히려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접속사, 조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말하는 사람의 지위나 권력, 감정, 성별, 계층 이런 것들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언어의 지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인칭대명사입니다. 우리가 인칭대명사 하면은 이제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고요. 단수, 복수가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내가 라고 할 때와 제가 라고 할 때는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지금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라고 하는 것도 또 다릅니다. 보통 나와 우리는 강조하는 포인트가 전혀 다르거든요. 특히 우리라는 말은 누가 많이 사용할까요? 아무래도 권력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부서는, 우리 팀은, 우리 회사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대부분 대표나 팀장, 리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거짓말을 할 때도 이 인칭대명사가 영향을 줍니다. 사실 거짓말하는 게 편한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할 때는 1인칭 대명사를 잘 쓰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한다는 건 그걸 내가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부담이 되다 보니까 1인칭 대명사의 사용 빈도가 아주 낮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집단의 고통을 표현할 때도 1인칭 대명사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고통을 다시 떠올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게 되면 그게 다시 한번 나한테 다가오는 느낌이 들어서 주로 이제 2인칭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는 일이 많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하는 연설을 보면 인칭 대명사 사용 빈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인칭 대명사를 더 많이 사용하느냐 혹은 2인칭 대명사를 더 많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워터게이트로 유명한 닉슨 대통령이었는데요.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칭 대명사 사용 빈도가 현저하게 달라졌습니다. 결국 본인의 속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드러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 것 같은 기능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이게 감정이랑 연결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기쁘거나 행복한 사람은 어떤 식으로 말을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기쁘고 행복하니까 나 너무 좋아, 나 너무 행복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분석해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단어, 구체적으로 사건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와, 나 너무 좋아 이렇게 하기보다는 야,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말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특정 시간이나 장소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성별에 따른 차이는 꽤 연구가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는데요. 이게 예전과 지금의 결과가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남성의 지위가 여성의 지위보다 훨씬 높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위계적으로 높은 사람이 사용하는 말투를 남성이 주로 사용했다는 거고요. 위계적으로 낮은 사람이 사용하는 말투를 주로 여성이 사용해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살펴보면
조금씩 바뀌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하나 진행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대사를 좀 분석해 봤습니다. 주인공의 성별이 중요할까? 아니면 그 드라마를 쓴 작가의 성별이 중요할까가 저의 궁금증이었거든요. 남성 작가가 썼다면 주인공의 성별과 상관없이 남성의 특징이 더 많이 나타날 거고, 여성 작가가 썼다면 마찬가지로 그런 특징이 더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우고 확인을 해봤는데 실제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성 작가는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세밀하게 서술을 하고 서사의 밀도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인물 간 상호작용에도 더 많이 초점을 맞추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반면에 남성 작가의 대사를 보면 비교적 간결하고 행위 중심으로 구성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를 성취하는 그런 이야기도 더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성별의 특징이 거기 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말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사람의 성격이나 마음 상태를 과연 확인해 볼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가까이는 가족부터 동료, 그리고 멀리는 우리가 자주 접하는 정치인들의 말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말 속에 숨어 있는 심리 상태를 파악해 본다면 우리가 서로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